최근 엔캐리 자금이 청산된다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실체가 뭐길래 미국 빅테크 주가를 폭락시키고 심지어 한국에서는 제2의 외환 위기를 발생시킬 것이란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건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자 일본은행도 결국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좀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에다 총재가 좀 이 책임감 있게 나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부총재를 내세웠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네, 사실 이 문제는 일본의 금리 인상, 예, 일본 회의 전에서부터 정책 압력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게 된다. 근데 지금 말씀대로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특히 일본 증시가 많이 흔들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는 우에다가 와야 되는데 예, 지금 부총재를 내세웠죠. 이것도 일본 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어쨌든 일본의 이렇게 그 금리 인상, 추가 금리 인상 불가 발언은 상당히 금리 인상은 잘못했지만 예. 나중에 시장이 불안하고 증시를 안정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좀 증시가 이번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일본 이상으로 우리 증시도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야든 간에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공통적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도 금리 인상이 잘못됐다. 예. 추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주가가 안정될 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좀 이번 그 증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모처럼 그 대통령실과 예. 여당 그리고 이재명 그 민주당 당대표도 금투세 이외라든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모처럼 좀 이렇게 어려울 때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 간에 좀 합의해서 그렇죠. 정당의 그 이렇게 목적인 국민들의 이렇게 안정을 위해서 좀 노력해주는 자세 예. 지금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신의 그 방침대로 금투세 이외라든가 폐지되면 굉장히 지지도가 올라갈 것이다. 3년 후에 수권에서 상당히 좀 좋은 위치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촉구해드리겠습니다. 예. 금투세 폐지해야 됩니다. 그럽니다. 어찌됐든 이번에 그 일본은행의 부총재 발언 사실 위에다가 발언을 안 했지만 예. 예상대로 나온 조치죠. 왜 그러냐면 아시겠습니다는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은 일본의 경제 여건상으로 보면 사실 안 됐다는 걸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0.5%로 갔으니까 누가 보든 금리 인상은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이렇게 가장 많이 흔들렸던 게 당신네 회사, 당신네 국가, 일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증시 흔들린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8월 공포다 해서 8월 당일은 12.4%, 그다음에 전일에는 어제죠. 예. 그제죠. 18월 6일이니까 10.2%, 어제는 1.1% 이렇게 해서 사상 최고치, 사상 최대치 뭐 이런 얘기하지 마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가 결과적으로 손을 들어서 증시가 불안하면 추가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정적으로 금리 인상 압력을 했고 이걸 받아들였던 우에다 그다음에 정치적 압력을 했던 기시다 모테기가 일본 증시의 3대 공공의 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에다가 금리 인상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본인이 나와야 되는데 예. 나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양반 도대체 뭘까? 시청자 여러분 한국 사람 입장에서 이 양반 국내 증시를 이렇게 많이 흔들렸는데 예. 이게 뭘까? 이런 쪽이 나오는 거죠. 정치인의 책임지는 자세 다시 한번 일본의 사례를 빗어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 사이에 많은 그 예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엔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또 미국과 일본 간의 금리 차가 벌어졌는데도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것은 글쎄요, 엔캐리 청산이 미국 빅테크 주가를 폭락시켰다 이런 진단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좀 이렇게 엄폐가 있는 부분이죠. 예. 이게 그 빅테크의 밸류라든가 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엔캐리 자금이 나가냐 안 나가냐에 따라서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고 아니냐. 예. 한번 시청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그만큼 약합니까? 미국의 빅테크에서 그동안 투자했던 자금들이 엔캐리 자금이 그만큼 많습니까?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에 대해서 투자한 것이 사실 다른 투자 자금들 같은 경우는 기대치이 높았기 때문에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거품 조정 차원에서 미국의 빅테크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언제 우리가 엔캐리 자금 가지고 미국의 주가를 분석했습니까? 예.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자, 그러면 엔캐리 자금 청산에 의해서 미국의 빅테크 주가가 떨어졌다. 그럼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피셔의 캐리 자금 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엔달러 환율, 자막이 빨리 돌아갔습니다는. 엔달러 환율 141엔에서 금리 인상 직후에 141엔에서 지금 예. 146엔, 147엔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약세죠. 그러면 뭐냐? 달러 강세니까 미국으로 자금 들어가야죠. 예. 오늘 미국의 빅테크 주가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리 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미일 간의 금리차 10년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자막을 좀 돌아가면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금리차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이 안 돌아가네요. 자막이 돌아가겠습니다는 10년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직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 3.7%입니다. 일본은 1.0%였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마감으로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3.97입니다. 일본은 0.88입니다. 금리차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캐리 자금의 영석상 보면 N캐리 자금을 청산해야 될 때가 대추당이 됩니다. N캐리 자금 청산에 의해서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다면 지금 여건을 보면 N캐리 자금이 다시 재투자해서 결국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예. 미국의 주가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N캐리 자금 청산보다는 다른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빅테크의 밸류가 N캐리 자금에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취약한 건가? N캐리 자금의 국제금융상의 지위가 그만큼 높은 건가? 예. 하는 걸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이렇게 재점검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증권사가 이렇게 N캐리 자금에 대해서 보는데요. 미리 이것을 예상해 주지 못했다면 예. 주가가 떨어지고 나온 후에 N캐리 자금 가지고 이렇게 보고서가 낼 만큼 하는 증권사 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해봅니다. 뒤늦게 호들갑 찌는 보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자들 미리 안내판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네 시각도 맞지 않고 두 번째는 이 증권사의 투자 보고서는 미리 투자자들을 가이드를 해줘야 된다. 뒤늦게 나오는 보고서는 의미가 없다. 예. 하는 것을 뒤늦게 호들갑 떨지 말다는 소리가 바로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언론사들의 내용을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뭐만 하면 엔캐리 자금 청산 때문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글들이 많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실체에 대해서 저희가 잘 분석해 봐야 되겠죠. 엔캐리 자금, 다들 아시겠지만 용어부터 다시 한번 정해 주시죠. 네.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요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난무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엔캐리 자금 여건은 국제금융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금리차를 감안한 사실 어빙 피셔의 국제간 자금 이론이다 하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은 아마 예. 사실 많이 비춰드렸죠.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엔캐리 청산과 엔캐리 투자와 어떤 거는 네거티브 캐리 트레이드,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이 문제도 잘들 아실 겁니다. 자, 이 포지티브 캐리 트레이드는 미국으로 투자하는 것, 일본 입장에서 네거티브는 역캐리다 하는 쪽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리 자금 원천상을 보면 일본의 엔캐리, 미국의 달러 캐리, 그 다음에 유로 캐리, 그리고 위안화 캐리, 우리 원 캐리 이런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여기에 관련돼서는 엔 캐리는 와다나베 부인, 달러 캐리는 스미스 부인, 유로 캐리는 소피아 부인, 엔 캐리는 왕씨 부인, 한국은 엔 캐리는 김씨 부인이었던 김씨 부인 아니면 김씨 사장 예. 이런 쪽에 얘기 되겠죠. 예. 이것도 다 학술적 용어가 아니고 저널리즘 용어입니다. 예. 그리고 트레이드는 4차 반건기 때 이게 뭐냐 미스터 와다나베가 등장했다. 저 또 미스터 와다나베도 얘기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랬었죠. 그 미스터 와다나베는 뭐냐? 이 일본에서 조리의 에라 차이비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이런 것을 통칭해서 그런다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오늘 비트코인 폭락했죠. 54,000달러까지 가서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트레이드에 굳어졌다.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은 트럼프라든가 제이디 벤슨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쩌고 인정한다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것이 20만 달러 이상 갈 것이다. 오늘 54,000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캐리 투데이, 캐리 트레이드는 그 원천별로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정확하게 봐야 되느냐? 실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실체를 안 나타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들이 아마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엔캐리 자금, 과연 뭐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빅테크 주가를 폭락시켰다 이렇게 일각에서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건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돈의 속성상 보면 통계가 정확히 잡히진 않습니다. 특히 투기적 속성을 갖고 있는 속성일수록 잘 잡히지 않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나 돈에 꼬리표가 있습니까? 그렇죠. 마치 금리 인상 측의 엔캐리 자금 위기에서 청산했다. 이런 쪽의 보고서들이 나오는데요.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통계 나왔습니까? 공식적 통계 안 나옵니다. 예, 자, 아시겠습니다는 돈의 속성상 기본인 투자와 투기 자금도 구별이 어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온 전 세계 20도 달러다. 이거 니케이 신문이 추정한 겁니다.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국제 자금 통계를 하는 BIS라든가 이런 데는 하나도 엔캐리 자금에 공식적으로 항목을 분류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추정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돈의 속성은 통계는 뒤늦게 나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 직후에 언제 됐습니까? 뭐 오늘이 며칠이죠? 8월 8일이죠? 예, 8월 8일. 입주가 지났으니까. 미국 국제금리 8월 7일입니다. 예, 거래일 기준 며칠이었습니까? 엔캐리 자금 위기에서 청산했습니까?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전보다 이 3월 달에는 일본이 17년 말 마이너스 금리에서 해제했던 때거든요. 오히려 엔캐리 자금 속성을 해보면 그때가 지금의 예, 추가 그렇죠. 금리보다는 더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면 그때를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3월 와다나베 부인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때 반응이 없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40일에서 140일에서 오히려 거꾸로 160일까지 올라가서 엔캐리 자금은 청산이 아니라 계속해서 됐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의 빅테크 시장을 주저할 만큼 엔캐리 자금, 일본의 국제금리 사이 위상이 얼만큼 될까 하는 걸 보겠습니다. 일단 상품 결제는 포트폴리오 결제는 일본의 엔화 결제는 2% 미만입니다. 미만입니다. 예, 두 번은 국제 기체 시장에서 일본이 발행한 국채가 사실 국제적으로 유통이 많이 되느냐? 왜냐하면 금리 차면 국채니까. 그렇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국채는 대부분 다 뭐냐? 일본 국민들이 높은 저축률을 가지고 95%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국제적으로 보면 국가 채무가 잃어버린 20년 과정에 재정을 펑펑 썼기 때문에 국가 채무가 GDP 대비해서 270% 해달 만큼 중국 다음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채가 안전자산이냐? 안전자산 아니죠. 디폴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국제 기체 시장에서 엔화 비중이 높지 않습니다. 자, 일본의 그럼 개인 투자가들, 금리 차례든가 뭔가 움직이는 일본의 개인 투자가들, 한국 투자가보다 공격적이지 않습니다. 뭐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일본 국민들은 저축을 많이 하지 해외 투기성 자금들을 가져옵니까? 일본의 저축률 보겠습니다. 민간 저축률이 지금 우리나라 6.7%입니다. 예, 그러면 총 저축률은 어떠냐면 이건 기업 저축률 포함한 겁니다. 이제 순수하게 캐리 자금 움직이는 개인들의 이렇게 민간 저축률은 6.7%입니다. 예. 한국은 어떠냐? 2%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규제에다 일본이 국제금리에서 폐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차가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움직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냐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 미국의 M7 종목에선 한국의 해외에서 한국의 우리나라의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한국의 개인의 자금들 빠져서 미국의 빅테크가 흔들었던 오케이 인정을 한다. 예, 근데 일본 같은 민간 저축률이 한국보다 3배가 높은 상태에서 일본의 국민들은 사실 해외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일본의 금리 인상했다고 다시 뭐냐? 자금이 빠져서 일본의 미국의 빅테크를 흔들어? 아유, 미국의 빅테크의 밸류가 그만큼 취약합니까? 미국의 금리 시장이 그만큼 취약합니까? 그렇죠. 이걸 한번 따져봐야죠. 예, 따져봐야죠.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사실 선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뒤늦게 이렇게 보고서를 내서 그것도 그 보고서 내용들을 다 검토해봤습니다.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수치가 없겠죠. 안 나오니까. 예, 이거 가지고 마치 정황상 우리 금융시장이 증시가 불안할 때 거기에 화를 지르는 그것도 제도금융권의 시장을 안정시켜야 되는 국내 금리기사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더 흔들어버리는 이런 거는 사실 그
증권사의 비판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 국부가 지금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했어서 했던 국부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일본 측 요인을 살펴봤다면 이번엔 미국 측 요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글쎄요. 9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금리 인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시간이 가면 금리 인하가 예. 긴급으로 떨어지는 것이 반드시 증시라든가 경기 안정에 도움되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 점점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페드 인사들이 먼저 얘기하고 그렇죠. 나이먼 회장도 미국 경기 침체 아니다. 오늘 우리 김 캐서께서 지적해 예. 주셨지 않습니까? 자, 어제도 우리가 했습니다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사항이 아니다. 그리고 PMI라든가 실업률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자,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다이먼 회장입니다. 어찌됐든 미국의 다이먼 회장도 키우고 그다음에 JP 모건도 키우고 금융위라든가 그다음에 이번에 그 사태가 봤었던 SVB 사태라든가 이런데 제닛 앨런, 워렌 버핏 그다음에 다이먼 회장 잠을 구해가지고 극복했죠. 예. 근데 이분도 뭐냐, 미국의 경제가 경착륙이 금리가 내릴 만큼 긴급으로 내릴 만큼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 또 그것도 또 9월 회의 직전에 또 긴급 금리 인하인데요. 사실상 뭐냐, 우리가 입차 얘기했지만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짜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을 한 상태에서 임시라든가 그 빅스텝 금리라면 증시에 도움되겠습니다는 사실 뭐냐, 경제가 지금 괜찮은 상태에서 괜히 거꾸로 뭐냐 임시를 하고 그다음에 9월 달에 금리 0.5%포인트 하려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이렇게 건전했던 것을 더 경기 침체를 우려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증시는 악재가 되는 거죠. 이 요인이 지금 다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이런 쪽에 지금들이 시장에서 정상 과정을 걷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면 연준은 아직까지 경기 상황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9월 긴급 금리 인하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그 클라우디아 3 같은 경우에도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글쎄요, 긴급 금리 인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제도 클라우디아 3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예. 이번에 경기 침체 우려에 증폭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3회 법칙이었죠. 그렇죠. 예. 이걸 미리 얘기하지 않고 실업률이 발표해서 얘기하니까 이 금리 인상 일본 제금 맞물려서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데요. 일단은 이번에 사태를 막 그 폭락했던 시간을 막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모 신문에 예. 대공황 사태 폭락기의 주가 하락률, 그다음에 1980년 블랙 먼데이 하락률의 폭을, 그다음에 우리가 IT 버블 사태에 이렇게 되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세계 보편적 자태의 다우존스 지수가 사실 그 지금까지 5%뿐이 안 떨어졌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4만에서 지금 3만 8천 어떻게 돼서 5%가 정확히 나오더라고요. 그럼 IT 버블 때는 어떠냐? IT 버블 때는 미국의 다우존스 77% 떨어졌습니다. 리만 사태 때는 어때? 53% 떨어졌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 때는 35%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때를 비교합니까? 그렇죠. 다우존스 지수 주가가 거품이 되는 상태에서는 주가는 떨어지게 돼서 지속 가능성, 어제 말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조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걸 가지고 제2의 닷컴 버블, 리먼 사태, 닷컴 버블 77% 폭락, 버블 사태 때 35% 폭락, 53% 폭락, 코로나 폭락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뒤늦게 떠드는 시각, 또 그때 비교해서 이렇게 하는 시각이 투자자의 심리를 더 안정시킨 불안정하게 한다는 게 보여지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던 크라토시 한번 보십시오. 어제 경기 침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임시회의를 개최할 만큼 9월 달에 금리를 0.5% 내릴 만큼 상황은 아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통화정책의 선제성은 유지해야 된다. 아.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대목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의 위기의 불미가 됐던 BOJ도 금리 인상 부분에 손을 들었고 예. 그다음에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 크라우드샴은 경기 침체 아니다. 그다음 임시회 개최할 필요가 없다. 9월달 0.5% 가져갈 필요 없다.
다만 통화 정책은 선제성을 유지해야 된다 하는 이 문제에서 이번 사태의 빌미가 됐던 이런 사태에 지금 이렇게 안정화 조치가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이제 이달 말에 있을 잭슨홀 미팅에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는데요. 뭐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거나 이달 말에 예. 사실 그 잭슨 미팅 이제는 페드라든가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죠. 일본은행도 신뢰성 떨어졌죠. 그렇죠. 페드도 신뢰성 떨어졌죠. 이런 상태에서 사실 잭슨 미팅이 향후 주가 흐름에 또 지금의 의문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소하는 가장 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겠죠. 예. 아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하나하나 내리겠습니다. 금리 정책의 적정성 문제, 일본은행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페드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한은에서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중립금리 이거 뭐냐? 점도표에서는 4.6에서 5.1로 이렇게 6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임금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0.5% 금리 인하 임시회까지 얘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중립금리의 적성성 문제, 목표치 인플레 타겟팅 사경성 문제 이런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거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내용 하나하나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가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의 그 미국의 그 증시라든가 세계 증시 향방은 중앙은행이 신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놀아난 측면에서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예. 것이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대해서 또 자세하게 진단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겠죠. 엔캐리 자금 청산으로 일각에서 뭐 제2의 외환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시죠? 외환위기 때 일본 자금이 가장 먼저 빠졌기 때문에 예. 최근에 유튜브 클릭스 생각해서 제2의 외환위기 엔캐리 자금 빠진다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엔화 자금은 한국 주식시장 상장의 보유액은 16조. 일본 한국 거래소 공식 통계입니다. 예. 16조 원에 불과합니다. 자, 올해 들어간 외국인 자금은 얼마입니까? 32조 원의 절반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던 증시에 들어왔던 자금 금리차가 변경됐다고 바로 빠집니까? 안 되죠. 저거 다 빠지더라도 안 되죠. 예.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이번 사태에서 미국의 다우존스 5%뿐이 안 되었습니다. 가장 흔들렸던 게 일본 증시 아닙니까? 예. 또 가격 다음으로 흔들렸던 게 우리 증시였습니까? 예. 우리 내부의 문제도 컸다는 얘기죠. 그걸 지적해 드리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일단 제2의 위기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1900년 경상수지가 320억 달러 적자입니다. 최대 수지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경상수지 어떻습니까? 37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이 추세를 보면 약 700억 달러가 넘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한번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 외환위기 당시에는 1,200원에서 2,000원 넘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원달러 흔들렸습니까? 원달러 지극히 안정적이죠. 예. 1,350원에서 1,400원 지극히 안정적으로 움직이죠. 여기에 대고 엔캐리 자금 청산 때문에 한국의 뭐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떨어져? 그다음에 외의 가능성 해? 이번 사태에서 다우존스 5% 떨어졌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조정이죠. 미국의 빅테크가 밸류가 없습니까? 한국 내부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내부에. 예. 금투세 시행한다 뭐다 한국 투자자 자금 잘 밖으로 이탈돼 우리 내부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권 저렇게 싸워 국민들 이렇게 돼 국민들 우리 투자자들 이렇게 무슨 하나 정책적으로 이렇게 좀 뒷팔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예. 실수를 저지른 일본도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일본행 부총재가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이번에서 가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모처럼 대통령실과 국회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야당의 이재명 대표도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내지는 유예에 대해서 긍정적 시각이니까 예. 모처럼 대통령실과 그다음에 여당과 야당이 합쳐서 금투세 폐지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좀 시원하게 좀 시원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국민 모처럼 좀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아 주셨으면 그게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의 모습의 힘이다. 마지막에 보여준 모습의 힘이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기 상황일수록 합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